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가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민의힘 회계 보고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저희가 앞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자체 여론조사를 윤석열 당시 대통령 후보에 여러 번 보고했다는 인터뷰를 전해드렸는데요. 회계 보고서 안에 이 여론조사를 위해 선거 자금이 쓰인 흔적은 없었습니다. 자, 공짜로 여론조사를 해준 거라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정상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목록입니다. 대선 전날까지 연속 9일 회당 3,000명 넘게 조사하는 면밀 여론조사가 실시됐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명태균 씨와 함께 일한 강모 씨는 명 씨가 이 시기 여론조사 결과를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게 여러 번 보고했다고 말했습니다. 윤한테 보고해야 돼. 윤이 보고 달라 하네. 네. 빨리 자료 달라 하네. 아침에 사무실 들렀다가 보고서 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고. 그럼 직접 보고를 네. 드리는 거예요? 그 네네. 후보한테? 네. 직접. 윤도 만났고 김 여사도 만났고. 대선 직전 윤 대통령에게 뭔가를 보고했다는 명 씨 본인의 녹취도 공개됐습니다. 하여튼 조사 돌리면서 할 때마다 나한테 좀 이야기를 해줘요. 맨날 윤석열한테 보고해줘야 돼. 대선 직전 면밀 여론조사만 6,400만 원, 많게는 수억 원대로 추정되는 이 여론조사 비용은 누가 부담한 걸까? MBC가 국민의힘이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회계 보고서를 단독 입수해 확인했습니다. 110여 쪽에 달하는 보고서에 미래한국연구소란 이름은 없습니다. 대선 여론조사는 여의도에 있는 한 조사 업체와 7억 1,610만 원의 계약을 맺은 것이 전부입니다. 강 씨도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서 줬고 네. 그 비용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도와준 거예요. 돈도 안 받고 무료로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작업을 해줬으니. 만약 무료로 해줬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여론조사 비용 같은 거는 정치 활동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정치 자금이 맞거든요.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 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비로 비공식 여론조사를 했다 해도 왜 그런 건지 불법 여지는 없는지 여러 문제가 남습니다. 윤 대통령이 명 씨한테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았는지 비용을 지불했는지 묻는 MBC 질문에 대통령실은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 씨는 가짜 뉴스라며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다음은 김건희 여사 석사 논문 관련 소식입니다. 표절 의혹을 조사한 지 2년 반이 넘도록 결론을 내지 않고 있는 숙명여대 연구윤리위원회가 최근 위원들을 대거 교체하며 새로 구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임 총장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며 김 여사 논문 검증의 의지를 드러냈던 만큼 조사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숙명여대 논문 검증 기구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위원들이 대거 교체되며 지난달 첫 회의를 했습니다. 문시현 신임 총장 취임 이후 보직이 바뀐 당연직 3명이 교체됐고 문 총장이 추천한 교수들도 합류했습니다. 위원장까지 모두 9명 이내로 구성되고 당연직을 제외한 다른 교수들 명단은 비공개입니다. 총장 직속 기구입니다. 문 총장은 총장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조사에 의지를 드러내 학생들 96%가 압도적 지지를 보냈습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의 격언이 있다고도 합니다. 제가 만일 총장이 된다면 우선 진상 파악부터 해보고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에 표절 논란이 일자 숙명여대는 지난 2022년 2월 예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같은 해 8월 숙명민주동문회와 교수들이 자체 조사를 거쳐 김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률이 50% 정도에 이른다고 따로 발표했습니다. 붉은 표시가 표절이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넉 달이 돼서야 연구윤리위가 본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해 90일 이내 완료한다는 게 규정이지만 윤리위는 2년 가까이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숙명여대 측은 논의 과정을 공개하기 어렵다면서 아직 최종 결론을 낸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달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등 야당은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 검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전임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과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김 여사는 국민대 박사과정 재학 시절 논문 제목의 회원 유지를 영어로 멤버 유지로 표기해 부실 표절 의혹을 받았지만 국민대는 문제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송사영입니다. 지금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는 세계 불꽃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가을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을 보기 위해 오늘 오전부터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는데요. 현장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송재원 기자, 불꽃 축제 현장에 지금 불꽃쇼가 시작이 됐나요? 네, 제 뒤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화려한 불꽃이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형형색색의 불꽃이 음악에 맞춰 솟구치고 글자와 숫자, 하트 등 다양한 모습이 장관인데요. 불꽃쇼는 저녁 7시 20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은 한국팀이 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20번째를 맞은 불꽃축제에는 한국과 미국, 일본 3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원효대교와 마포대교 사이에서 같은 불꽃이 동시에 터지는 화려한 쌍둥이 불꽃이 밤하늘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는데요. 이곳엔 하루 종일 불꽃 축제를 보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주최 측 추산 107만 명의 인파가 몰렸는데요. 처음으로 불꽃 축제에 16만 5천 원에 이르는 유료 좌석이 도입돼 일부에선 안표가 기승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주최 측은 수익은 안전 관리에 쓰인다고 밝혔습니다. 비싸다고는 생각지는 않아요. 그냥 마음에 이렇게 확 튀는 거를 한번 느끼려면 그 정도는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가족들이랑 날씨도 이렇게 너무 좋은데 나와서 불꽃 축제 보면서 행복한 추억 많이 만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네, 100만 명이 넘는 대규모 행사인데 이 빗섬 축제까지 동시에 열려서 안전사고 우려도 있었습니다. 인파 관리는 잘 되고 있나요? 네, 제가 낮부터 축제가 열리는 현장을 살펴봤는데요. 곳곳에 안전요원이 배치돼 인파를 해선하고 우측 통행을 안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곳 한강공원은 하루 종일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빽빽히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특히 대형 조형물 근처에는 안전 펜스가 촘촘히 설치됐습니다. 인파로 동선이 막히거나 조형물에 올라타는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건데요. 경찰 2,400명이 투입돼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행사장으로 향하는 여의동로가 전면 통제됐고 저녁 6시부터는 인파가 가장 많이 몰리는 5호선 여의나루역이 무정차 통과 중입니다. 사람도 많이 밀리곤 했는데 화장실 한번 갔다 오는 것도 돗자리들 때문에 자리가 없어가지고 발 디딜 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위험하긴 했어요. 행사가 끝나면서 지하철역으로 인파가 집중될 수 있어 마지막까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친이란 무장단체인 헤즈볼라에 대해 이스라엘이 파상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전장인 레바논에 체류 중인 우리 교민 90여 명이 긴급 군 수송기를 통해 귀국했습니다. 무사히 한국 땅을 밟은 교민들은 급박한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문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군의 다목적 공중급유 수송기 시그너스가 서울공항 활주로에 들어섭니다.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우리 교민 96명과 현지인 가족 1명을 태운 수송기입니다. 탑승 18시간 만에 한국 땅을 밟은 교민들은 폭탄과 폭격이 빗발치는 전쟁터를 무사히 나왔다는 안도감에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밤마다 이제 매일매일 폭탄 소리가 너무 심해서 집이 막 흔들리고 좀 밤을 잠도 못 자고 이제 좀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아이들은 군인들에게 감사 편지를 썼습니다. 구해줘서 고맙습니다.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를 상대로 이스라엘이 전방위 작전을 벌이면서 레바논과 외부를 잇는 민항기는 사실상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신속 대응팀을 급파하고 지난 3일 군 수송기를 투입했습니다. 탈출 마지막 순간까지도 위험이 도사렸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타는 버스 뒤쪽으로 공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고요. 대형 수송기 시그너스는 과거 수차례 교민 대피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최근에는 지난해 10월 이스라엘이 하마스로부터 기습 공격을 받았을 때 우리 교민과 외국인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현지 공항을 쓰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활주거리가 짧은 슈퍼 허큘리스 수송기도 투입했지만 활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는 주 레바논 대사와 공관원은 철수하지 않았으며 현재 아직 교민 40여 명이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출국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앞 30m 높이의 광고탑이 올라간 건설 노동자 2명이 4일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해외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뺏기고 있는데 올해부터 일당을 2만 원씩 삭감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여기에 반발하는 겁니다. 일당 2만 원을 놓고 노사가 강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박영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의도 한편에 서 있는 30m 높이의 광고탑. 국회의사당이 보이는 그 위로 지난 2일부터 건설 노동자 2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고공농성의 이유는 일자리 때문입니다. 내국인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외국인이 80~90%예요. 특히 올해 노사협상에선 건설 노동자의 일당을 2만 원씩 삭감하자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일당쟁이 건설 노동자들은 2만 원 임금 삭감을 하면 정말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이들은 일당 삭감을 철회하고 건설 근로자 고용법을 만들어 고용 규모와 시기, 임금 등을 공개하라고 주장합니다. 임금 체불 노동자 3명 중에 1명이 건설업에서 나온다는 현실을 바꾸자는 겁니다. 반면 건설업체, 사용자 측의 입장은 크게 다릅니다. 건설노조 조합원의 현재 일당이 25만 원으로 2만 원을 줄이더라도 비조합원들이 받는 22만 원보다 많다는 겁니다. 우스갯소리로 노조원을 쓴 숫자 양에 비례해서 적자 폭이 결정된다는 그런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놓고도 시각이 다릅니다. 거리가 먼 현장이나 고된 업무를 다들 외면해서 외국인을 데려다 쓸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내국 인력이 꺼려하고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 그걸 여는 거기 때문에. 이에 대해 건설노조 측은 값싼 외국인 고용 정책을 수단으로 건설 현장의 노동 조건이 갈수록 열악해진다고 반박합니다. 이주 노동자들에 의해서 현장에 쫓겨나서 한 달에 겨우 10일 일하면 많이 할까 말까 하는. 양측의 의견을 조정하던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중재엔 실패했고 사측은 일당 삭감 폭을 줄여보자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영일입니다.